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8번째 7일 1.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 생각은 우주를 창조한 원리이며 그 본성상 다른 유사한 생각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2.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므로 삶에 관여하는 모든 원리는 성장에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은 형태를 취하고 성장의 법칙은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3.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은 성격, 건강, 환경이라는 형태로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 내는 습관을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마음의 습관을 제어하기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당장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라. 필요한 생각이라면 외양하다는 생각이 당신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을 간직하라. 소중히 하라. 그것은 귀중한 생각이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자라고 개발되어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조지 매슈 애덤스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들어오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문을 닫고 당신의 마음에서, 사무실에서, 세상에서 멀리하는 법을 배워라. 5. 당신의 생각이 비판적이거나 파괴적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건설적인 생각에 도움이 될 마음가짐을 기를 필요가 있다. 6. 여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면 이상이 자라나고 이상에서 당신의 미래가 나타날 것이다. 7. 상상력은 마음이 짜나가는 옷, 곧 미래를 위한 재료를 모아준다. 8. 상상력은 생각과 경험의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빛이다. 9. 상상력은 모든 발견과 발명가들이 관례를 깨뜨리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쓴 강력한 도구이다. 관례는 말한다. 불가능해. 경험은 말한다. 해냈어. 10. 상상력은 지각 있는 것들을 새로운 형상과 이상으로 바꿔주는 유동적인 힘이다. 11. 상상력은 건설적인 행동에 앞서는 건설적인 생각이다. 12. 건축업자는 먼저 건축가가 그린 도안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구조물도 지을 수 없고 건축가는 이것을 자신의 상상에서 얻어야 한다. 13. 산업계의 거물이라고 해도 먼저 상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는 수백 개의 회사와 수천 명의 직원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 수도 없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활용할 수도 없다. 물질 세계의 대상들은 마치 도공의 손에 담긴 흙과 같다. 진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가의 마음속이고 이렇게 하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 한다. 상상력을 키우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신체의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데도 필요하다.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 14. 상상을 공상이나 백일몽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공상이나 백일몽에 빠져 지내기를 좋아한다. 공상이나 백일몽은 마음을 낭비시켜 파멸로 이끈다. 15. 건설적인 상상은 마음의 노동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렇더라도 가장 큰 대가를 받는 노동이다. 삶의 멋진 것들은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으니까. 16. 마음이 유일한 창조의 원리이고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의식할 때 그리고 생각의 힘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이 전능한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당신은 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성큼 내딛는 셈이다. 17. 다음으로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 힘은 어디에든 존재하므로
분명 당신의 내부에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기에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개발되고 드러나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수용적이어야 하는데 수용성은 몸의 힘을 키울 때처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8.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습관적, 특징적, 주도적인 마음가짐과 일치하는 조건, 환경, 경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교회에서 이따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막 읽은 좋은 책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지배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19. 하루에 10시간 동안 연약하고 해롭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지내다가 10분 동안 강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름답고 강하고 조화로운 조건이 생겨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20. 참된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인간의 내부에 있다.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뒤 자신의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것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21.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바란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호흡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해진 음식을 먹고 딱 맞는 온도의 물을 여러 잔 마시며 방 안의 온도를 잘 유지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저 그런 결과만 나온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모든 생명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언할 때 눈이 맑아지고 발걸음에 탄력이 생기며 젊음의 활력이 솟음을 알게 된다. 모든 힘의 근원을 발견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22. 모든 실수는 결국 무지에서 나온 실수이다. 지식과 지식에서 생긴 힘이 성장과 진화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지식을 인식하고 이용할 때 힘이 생긴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이다. 이 영적인 힘은 만물의 중심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주의 혼이다. 23. 지식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생겨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의식적인 진화의 근원이다. 사람이 그 생각과 이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 변화가 얼굴에 점차 나타날 것이다. 24.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상으로 간직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에 필요한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재료로 건물을 짓고 상상력이라는 마음의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성공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고 상상은 모든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틀이다. 이 문구 정말 외워놓고 싶어요. 마음과 상상을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성공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고 상상은 모든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틀이다. 25.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다면 당신은 환경이 당신의 계획을 물질화할 준비가 되는 순간 부름을 듣게 될 것이고 결과는 당신이 이상에 얼마나 충실했냐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나타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결정하고 끌어당긴다. 26. 그러므로 당신은 혼과 힘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매력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으며 모든 해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긍정적인 힘이 되어서 부와 조화가 당신에게 끌려오도록 할 수 있다. 27. 지난번에 당신은 마음속 그림을 그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하나의 대상을 골라서 그 기원을 추적해보고 그것이 정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상상력과 통찰력과 인식력과 총명함이 커질 것이다. 이것은 대중들의 피상적인 관찰이 아니라 표면 아래를 보는 날카롭고 분석적인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28. 눈에 보이는 것이 단지 결과일 뿐임을 알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29. 예전과 같은 자리에 앉은 뒤 전 함을 떠올려 보라.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수면 위에 떠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 주변에 생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고요한 뿐이다. 전함의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또 배가 고층 건물처럼 거대하고 무겁다는 것도 안다. 수백 명의 승무원이 자신의 임무를 즉각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안다. 배의 각 부분이 능력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사람들, 이 놀라운 기계장치를 책임질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맡겨졌음을 안다. 겉으로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전함에는 상당한 거리까지 관찰하는 눈이 있고 그 감시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멀리 떨어진 적에게 수천 파운드나 되는 미사일을 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다. 이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함은 왜 거기에 가게 된 걸까? 애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이 모든 것이 궁금할 것이다. 30. 주물 공장에 펼쳐진 전함 건조에 쓸 거대한 철판들을 따라가면서 수천 명이 그것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라. 더 과거로 가서 광석이 광산에서 캐내지는 모습을 떠올리고 배나 차에 실리는 모습, 녹아서 적절한 공정을 거치는 모습을 떠올려라.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전함을 설계한 건축가와 기술자를 떠올려라. 생각을 더 뒤로 돌려서 왜 그들이 전함을 만들기로 했는지 떠올려라. 이제 당신은 전함이 눈에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단지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시점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함을 만들기로 처음 계획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어쩌면 국방부일지 모른다. 어쩌면 전쟁이 임박하기 훨씬 전에 이 전함의 건조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의회에서는 이미 그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이 통과시켰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 반대를 해서 예산 편성을 저지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의원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의원들은 우리들을 대표한다. 이와 같이 생각의 흐름은 전함에서 시작하여 우리 자신에게 끝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보듯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누군가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가라앉지 않고 우리의 뜨게 하는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전함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31. 그 법칙이란 비중이란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물의 질량과의 비율이다라는 것이다. 이 법칙의 발견 덕분에 항해에도 상업에도 전쟁에도 혁명이 일어났으며 전함 또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32. 당신은 이 훈련이 무한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생각을 단련하여 표면 아래까지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시한 것이 중요해지며 흥미없는 것이 흥미로워진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2장의 질문입니다. 상상은 무엇인가? 상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백일몽과 상상은 어떻게 다른가? 실수는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날카롭고 분석적인 관찰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서 끝을 내는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시작한 사람들이다. 8번째 7일을 마치고요. 다음 주 9번째 7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